내 어장 주인을 그렇게 말하지 마. 그래도 천사 같은 애야. 나중에 나보다 더 욕할 거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강남오빠의 연애운수 조철 교수입니다. 고양이 여자입니다. 오늘은 주제가 어장관리를 피하는 법이에요. 어장관리 당해본 적 있으신가요? 저요? 네. 있죠. 있긴 있죠. 어장관리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이제 어장관리 편에서 어느 정도 다루긴 했는데 오늘은 어장관리를 당했던 사람 혹은 당할 수도 있는 사람들에게 어장관리를 피하는 법 위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근데 심지어 이제 여기 계시는 고양여자님도 어장관리를 당한 기억이 있을 정도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어장관리의 피해자이다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게 어장관리는 여자만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그래요?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그죠. 남자도 많던데 주위에. 그러니까 어장관리를 하는 사람으로 따지면 남자보다 여자가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어장관리의 총량으로 따지면 그러니까 남자는 한 번 어장관리 한 번 해본 애가 계속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약간 어떻게 좀 의도성이 짙은 어장관리는 남자 쪽에 오히려 더 많을 수도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한 번 하기 시작하면 쉽거든요. 그러니까 여성분들은 좀 친절하면 그 어장에 자기가 본의 아니게 이제 남성분들이 들어오시잖아요. 본인이 이제 그걸 주장을 하시잖아요. 나는 의도하지 않았다. 내 어장에 있는 건 난 모르는 어장이다. 다 똑같이 돼 있을 뿐이다. 남편과 다 똑같이. 유부남은 아니시고요. 어쨌건 그런데 남성들은 이게 약간 의도를 해야 들어오잖아요. 그쵸. 왜냐면 이게 남녀의 좀 차이 중에 하나가 남자는 여성이 이쁘고 매력적이면 자기가 다가가서 그 여성의 마음을 얻으려고 애를 쓴단 말이에요. 물론 여성도 그렇고 남성도 그렇고 큰 차이가 없다라고 볼 때 그 약간의 차이가 평균 지점의 약간의 차이가. 근데 여성은 그래도 나를 선택해주는 사람 중에서 선택을 하잖아요. 나를 좀 보호해줄 수 있는 사람, 내가 뭔가 좀 안도감을 줄 수 있는 사람, 뭐 하다못해 이제 신뢰가 가는 사람. 물론 남자도 여성을 만날 때 신뢰가 가는 사람이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사람의 몸매가 과연 신뢰가 가는가, 겉으로 보여지는 게 전부인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악플도 엄청 달리겠네요. 오늘은 웬일로 건전 하나 했어요. 그렇죠. 왜요? 우리나라 패션 업계가 그러면 불건전합니까? 아닙니다. 물론 거짓돼 있긴 하지만요. 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 어장을 내서 남자들의 어장은 그 남성의 의도를 했다는 얘기죠. 내가 이 여성들에게, 거기 들어와 있는 어장 안에 있는 여성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한 무언가를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여성이 너랑 썸만 탈 거야 라고 했을 때 어장에 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근데 굉장히 이쁜 여성이 나 너랑 썸만 탈 거야, 그래도 들어오는 남성은 있단 말이에요. 그치. 제법 많단 말이죠. 혹시 본인도. 저도 뭐 이제 만약 설현이나 이런 분들이 썸만 탈 거야 라고만 해주셔도 아유 감사합니다, 뭐 드시고 싶으시냐고 바로 그냥 거기서 대기표 2200번 딱 꽂고 2200만 번 정도 되겠죠. 바로 들어가죠. 근데 과연 그게 성별이 바뀌었을 때도 그럴 거냐는 거죠. 나 너랑 썸만 탈 거야, 네 앞에 순번 있어라고 했을 때 여성분들은 안 가요, 대체적으로. 그래서 남자의 어장은 좀 더 의도적인 경향이 여성에 비해서 있다. 모든 게 꼭 그렇진 않죠. 이 케이스 안 그런데? 물론 안 그런 케이스 다 있어요. 근데 전체로 봤을 때 그런 좀 차이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남자가 어장관리를 피하는 방법과 여성이 어장관리를 피하는 방법은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 먼저 이렇게 두 어장의 차이에 대해서 잠깐 좀 급박하게 급조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뭐 물론 급조한 거니까요. 그러면 이제부터 남성의 어장과 여성의 어장, 남자 입장과 여자 입장에서 어장관리를 피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그럼 고양여자님은 어때요? 어장관리를 피하기 위해서. 근데 어장관리를 당했다는 게 어장관리인지 모르고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피하는 방법은 없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미 들어갔지만 나와야 되는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이게 어장인지를 파악할 수 있는 방법이 우선이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럼 어장을 파악하는 방법, 그리고 어장에서 빠져나오는 방법. 그럼 그 전에 제가 한 가지를 물어볼게요. 네. 이런 사람은 내가 어장에 못 들인다. 내가 만약 어장을 관리를 한다 했을 때 이런 사람은 못 들이겠다. 집착하는 사람. 그럼 어장 피하는 건 집착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집착을 주로 하시면 되겠네요. 근데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농담처럼 해서 그렇지, 실제 그 집착이라는 것을 조금 돌려서 얘기를 하면 나의 존재를 강하게 상대한테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필을 했을 때 특히나 이건 남자분들의 어장을 깨는 방법이긴 한데 내가 너한테 얼만큼 소중한 사람인지 확인시켜줘라는 게 어떻게 보면 집착의 한 종류일 수도 있지만 실은 그 어장을 깨는 방법이기도 하잖아요.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많은 어장을 관리하시는 분들이 하는 논리가 그거예요. 나 못 믿어. 나 못 믿어? 그런데 또 생각해보면 그냥 연인들이 하는 소리기도 하잖아요. 이게 참 그래서 이제 어장 관리를 하는 것과 실제 그냥 연애를 하는 것의 구분이 어렵단 말이죠. 근데 사람들은 이게 왜 구분이 어려워서 어장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실은 여기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어장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 머릿속에서 그걸 결정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저 같은 사람이 어장에서 나 오빠 못 믿어? 그럼 못 믿어요. 그냥 그 사람밖에 없는데 더 집착하거나 이제 차버리는 거죠. 근데 잘생긴 사람이 누가 봐도 못 믿어. 객관적으로 봤을 때. 근데 나 못 믿어 하면 믿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은 객관적으로 보고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면 알아. 어장인지를 아는데 내가 그걸 모르고 그냥 모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내가 모르고 싶다는 마음을 믿게 돼버리는 실은 어장이라고 뻔히 알 수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가 전 많지 않나. 그러면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묻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근데 그게 정말 연인이라면 뭐 쉽게 대답을 하겠죠? 우리 무슨 사이야? 라고 했을 때 우리 무슨 사이야? 근데 막 말을 돌린다거나 이상한 아재 개그 치고 실성 사이다라고 막 말을 애매하게 한다면 그거는 거의 어장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어장 남자라면 여자가 남자한테 물었을 때 그러니까 남자가 어장을 관리하고 있다. 그렇다 치면 근데 거기서 반대여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근데 거기서 또 말을 잘한다고 해도 어장일 수 있어요. 우리 사귀는 사이지. 그럼 사귀는 거잖아. 그럼 어장이 아닐 수도 있나요? 그렇지 않나? 어쨌든 사귀는 사이면은 그러니까 그거죠. 사귀는 사이 그거는 바람에라고 가야 되는 거 아닐까요? 어장이 아니고. 우리 썸 타는 사이지 그러면. 그러면 약간 좀 그러니까 그게 만약에 만난 지 얼마 안 된 상태에서 썸 타는 사이지라고 하면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긴 하겠지만 네. 오래된 사이고 나는 사귀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썸 타는 사이지라고 한다면 어장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지금 아까 이제 구분을 딱 지었긴 했는데 우리 사귀는 사이지라고 했을 때 그것이 어떻게 보면 악질적인 어장일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게 어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식의 상담들을 많이 봐서 우리 사귀는 사이지 하는데 이 사람이 일주일에 뭐 하루 이틀밖에 안 만나는 거예요. 아니면 주말에는 꼭 지방에 부모님을 뵈러 가거나 이런 식으로 5명이랑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바람둥이죠. 바람둥인데 굉장히 큰 어장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남자 어장의 특성인 것 같아요. 여성들은 사귀지 않고도 우리 그냥 뭐 쿨한 사이지 이렇게 해도 남자가 언젠간 사귈 수 있을지라는 생각으로 매달리거든요. 근데 남자들은 우리는 사귀는 사이지라는 것으로 떡밥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그 남자의 어장 속에 들어있는 여성들은 이 남자가 뭐 바쁘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마음이 커질수록 이 사람의 거짓된 부분을 그 사랑으로 채우는 거예요. 되게 정말 좋게 표현했고 내가 마음이 커지니까 눈이 감겨지는 거지 실은 이 사람 그래서 억지로 변명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내가 상처받는 게 싫어서 이 사람이 뻔히 바람둥인 걸 알면서도 어장관리인 걸 알면서도 그거를 메꾸는 다른 식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원래 주말에 바쁜 사람 이 사람이 효자라 그래. 이 사람은 나를 정말 사랑하긴 하지만 뭐 이래서 그래. 뭐 그냥 알아서 변명을 해주는 거예요. 남자 입장에서 정말 편하죠. 그리고 이게 한번 해보면 쉽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어장을 많이 관리해본 사람은 쉬운 거야. 그래서 점점 부익부 빈익빈이 더 커지는 거죠. 물론 좋은 방향에서 부익부 빈익빈은 아니지만. 근데 여성분들은 딱히 의도를 하지 않는 경우도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의도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굉장히 큰 어장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저는 다 똑같이 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어장의 시작이잖아요. 의장? 굉장히 큰 의리의리한 어장을 시작이잖아요. 그런 경우에, 그러니까 만약 그런 경우에 이 사람들이 어장이라고 안 느끼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이 사람들이 분명히 욕할 수도 있고, 뭐 상처를 받을 수도 있고 하니까 뭐 사람들한테 본연의 상처를 주는 건 좋은 행동은 아니니까요.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어떤 식으로 어장이 아니다는 걸 주지시켜주나요? 저는 겐톡을 잘 안 해요. 겐톡을 안 한다? 그래서 상대를 안 달라게 하는 수가 있으니까.
아 그러니까 법적 증거를 안 남긴다는 얘기인가요? 증거물을 없애는 아 거지. 증거물을 없애는 거군요. 그렇군요. 통화 기록도 안 남기고 가능하면. 통화도 잘 안 하고. 걔가 오는 것만 받는 거지. 그 사람이 오는 것만. 그 사람이 카톡 하는 것만 받아주고. 근데 받아주는 거를 또 어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텐데. 그렇다고 막 씹을 순 없잖아요. 카톡을. 그러면 바꿔 말해서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먼저 카톡도 하고 전화가 왔을 때 그것도 하겠네요. 제가 전화를 하고. 아 제가 그러면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이 사람이 겐톡을 10번 보냈어요. 난 그 중에 몇 번을 만약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먼저 보내는 게 그 사람이 10번이야. 그럼 난 몇 번을 먼저 거의 보내겠어? 비슷하게 보내겠죠. 아 여기서 이게 포인트네요. 어장이라면 내가 먼저 연락하는 횟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연락하는 횟수로도 좀 구분을 해볼 수는 있겠어요. 그러면 어장을 피하는 방법은 어장을 일단 어장인지를 아는 게 첫 번째. 그것도 있지 않을까? 돈을 쓰게 하는 거? 돈을 쓰게 하는 거. 근데 찢어지게 가난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덧치가 힘들더라면 그래도 좀 오고 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무조건 받기만 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이게 만약 이성 경험이 없다면 어장부터 들어가 보시는 것도 좀 괜찮다고 생각은 해요. 그냥 무조건 어장은 물론 좋진 않고 어차피 어장주랑 잘 될 일도 없고 어장주에 대해서 뭐 높은 평가를 할 필요는 없는데 그렇게라도 뭔가 이성을 만나서 대하는 법도 좀 배우고 하면 긍정적인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데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면 제 친구들이나 뭐 제 주변을 봐도 일생 어장 한번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없는 것 같거든요. 근데 어장을 겪기 전과 겪은 후를 보면 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물론 선택할 수 있다면 군대를 안 가겠지만 군대를 갔다 와서 좀 사람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뭐 그런 것처럼 뭔가 분명히 나한테 안 좋은 영향을 끼쳤고 상처가 되는 건 사실인데 그걸 겪었기 때문에 조금 이성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도 물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한 번 겪었는데 내가 또 어장에 들어갔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본인한테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장도 종류가 있잖아요. 본인이 이제 관리하는 건 좋은 어장, 뭐 저 사람이 하는 건 나쁜 어장, 지금 그렇게 구분하려고 하는 건가요 혹시? 어장도 종류별로 있으니까 종류별로 들어가 봐서 한번 알아보는 것도. 아니 뭐 재벌가시면 그렇게 해도 되죠. 마음과 돈이 재벌이시면. 경험을 원하신다면 그것도 나쁘진 않겠죠. 경험을 원하신다면. 뭐 근데 저는 이제 한 번이면 족하지 않나. 그러니까 정말 내가 이성을 만날 기회가 없고. 뭐 너무 막연하게 그냥 방구석에서만 연애를 꿈꿔왔다면 그냥 어장관리도 한번 당해서 상처도 한번 받아보고 뭔가 이성을 만나는 게 이런 거구나 내가 이런 부분이 부족하구나를 물론 어장관리로 완전히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도 한번 그러니까 한번 어장관리 당한 걸로 너무 상처를 받지 말아라는 뜻으로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말하다 보니까 어장관리 당해봐라 이렇게 또 들릴 수도 있겠네요. 좋은 경험이 될 거예요. 본인 어장에 들어오는 게 진짜 이게 어장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야 그건 어장이야 라고 한번 해주고 넘어가야겠어요. 그러면 먼저 여성들한테 야 그건 어장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확실한 건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첫 번째는 우리 사귀는 사이에 있을 때 사이가 애매한 거 그건 확실한 거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의 정해진 일상 패턴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함이 없어야 되는데 근데 보통 이런 어장관리를 하시는 분들은 웬만하면 다 말을 잘해요. 말을 못하면 어장관리를 못하지. 상대를 설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람의 말을 들으면 현혹돼.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리스트업 해보고 앞뒤가 안 맞은 게 있으면 그 부분을 바로 추궁하지 말고 모아놔. 그리고 나중에 한 번에 터뜨려야 돼. 그러면 이제 됐어 너 말고 또 있어 라고 하면서 너 그때 그랬잖아. 그땐 그렇지, 그랬고 그렇지. 이렇게? 그렇지. 그걸 딱 기억해놓고 나 만만한 여자 아니야. 딱 이렇게 해갖고 나 다 기억하고 있어. 그럼. 그렇게 해갖고 상대를 일단 압박해 나가는. 그렇게 해서 딱 이 사람을 압박해보면 이 사람은 지쳐서 어장에서 이 사람을 꺼내줄 겁니다. 그러면 엄청나게 상처받겠죠. 맨날 외치를 울겠지. 내가 그러지 말고 그냥 모른 척하고 어장에 있을걸. 근데 그것보다는 나오는 게 낫잖아요. 진실을 알고 싶은 거잖아요. 만약 아니면 그냥 속아주고 그대로 이제 쭉 뭐 가시는 것도 괜찮고. 남성분이라면 어장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어장인지 아는 사람과 어장인지 모르는 사람. 어장인지 아는 사람은 본인이 알아서 하십시오. 근데 한 가지 조언을 드리자면 어장에 오래 머문다고 연인이 되진 않아요. 그렇죠. 어장에 놓은 건 다 이유가 있겠죠. 아니 그러니까 사귀기는 싫으니까 어장에다 넣었다는 얘기잖아.
그렇죠, 그렇죠. 약간 욕먹을 만한 단어였나? 아니야. 괜찮아요. 안 보려고 댓글. 아, 네, 영상 안 본 지 오래됐어. 그렇죠. 앞으로 워낙 신나니셔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점수가 낮다는 게 아니라 그 어장 관리하시는 분과 그 사람의 상성이 그렇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사귈 그런 게 맞지 않는데 안 사귈 거니까 어장 안 하자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없죠. 네. 그래서 본인 어장에 있는 사람과 안 사귀겠다는 얘기잖아요. 저는 어장이 없어서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실은 믿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믿으면 안 돼. 상대가 말할 때 이게 왜 이러지라는 생각을 해야 돼. 이 사람이 왜 이럴까? 나한테 왜 이럴까? 자꾸 의심해봐야 돼. 자꾸 그러니까 삶이 피폐해져. 그것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 알아보는 방법 중에 연락이 잘 안 되는 거. 연락이 잘 안 되는 거. 전화를 했는데 막 전화를 받지 않는 때가 많다거나 카톡을 했는데 답장이 너무 느리다던가. 그렇죠. 요즘에 카톡이 느린 건 실은 좀 이상한 거잖아요. 요즘 친구들 보면 계속 핸드폰 게임 하고 있잖아요. 그쵸. 핸드폰을 손에서 놓질 않는데 연락이 늦다. 그리고 이게 한두 번은 그럴 수 있어. 근데 매번 그래. 그렇다는 거는 누군가 연애를 하고 있다는 얘기지. 아니면 다른 어장을 하고 주말에 있다. 연락이 안 되고 전화를 했는데 전화를 받지 않고. 우리 엄마가 앞에서 핸드폰 보는 거 싫어하셔. 주말 내내 그렇진 않잖아요. 그게 이상한 소리하고. 내 친구들이랑 게임하느라 그랬어.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그런 건 어쨌건 객관적으로 봐서 이상한 거는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상한 거를 그 사람이 주장을 해서 넘어가 주면 뭐 그렇게 해서라도 연애를 하는 건 좋은데 그런 정도는 어떻게 보면 좀 평균값으로 맞춰주는 게 좋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상한 뭐 엄마 앞에서 핸드폰 보는 게 좀 그래. 근데 그게 매일 그러. 아니면 뭐 토요일마다 그래. 그러면 내가 이상한 거죠. 내가 엄마 앞에서 만약 못 본다 그러면 하다못해 한 번씩이라도 이렇게 연락을 해준다거나 그렇게 하는 노력이 전혀 없다면 이건 뭐 거의 어장이라고 그렇죠. 봐야겠죠. 그러면 방금 이제 남성분들은 이게 어장인지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을 얘기했는데 아는 사람은 과감히 결심을 해야 돼요. 내가 어차피 이 사람과 만나서 사람이 이제 그렇거든요. 매몰 비용이라고 하잖아요. 내가 이제 어떤 주식을 딱 샀다가 값이 너무 떨어진 거예요. 그럼 못 팔아. 오를 것 때문에. 다시 오를 거라는 생각. 계속 떨어져. 바닥이 없어. 계속 떨어져. 그러다 망하는 거지, 실은. 그러니까 내가 지금까지 투자한 비용이 아까워서 못 빠지는 거예요. 근데 그걸 버려야 돼. 이미 투자한 거는 그만큼 내가 배웠고, 이런 경우도 있구나라 그냥 삶의 교훈을 얻었다 하고, 그냥 빠지는 게 실은 가장 손실을 보존하는. 더 손해보기 전에 나오는 게. 그렇죠. 그게 이제, 그렇고, 만약 내가 거기 그 사람의 어장에 있으면서 뭔가 더 상처받고 그러면서 난 더 성장해보겠다? 뭐 그러면 뭐, 계시는 것도 뭐 좋지만, 그게 만약 어장이라고 알았을 때, 어장에도 불구하고 난 이 사람의 마음을 얻을 자신이 있고, 혹은 이 사람의 마음을 얻어야만 내가 살 수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냥 나오십시오. 거의 못 온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어장이라고 아시면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예요. 어장이라고 모르신다면, 아까 저희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객관적인 상황에서 그거를 파악을 하셔야겠죠. 그리고, 그러면 좀 근본적으로 다시 돌아가서, 어장 관리를 쉽게 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장 관리를 많이 당하는 사람들. 명확히 찝어서 얘기하면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 하나는 외로움을 많이 타고 또 하나는 사랑이 쉽게 빠져. 물론 이게 연결되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뭐 금사빠라고 하죠. 그리고 뭐 세 가지로 구성하는 게 이쁘니까 외로움을 많이 타고 금사빠고 그리고 미래를 설계해. 설계자들이야. 이 세 가지 특성이 있어요. 외로움을 연애로서 풀려고 하거나 아니면 내가 지금까지 너무 못해본 건데 갑자기 이 사람이 나한테 미소를 짓는다거나 그러니까 어장 관리를 하는 사람들을 보면 특히나 여성 어장주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외모가 뛰어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친절한 분들이 많지 않을까요? 그쵸, 보통 친절한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어장에 쉽게 빠지는 사람들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친절함을 겪으면서 외로움이 한 번에 사라지고 그리고 금방 사랑에 빠지면서 이 사람과의 일생을 꿈꾸죠. 아까 말했던 세 가지가 착착착 진행되면서 그 사람이 이미 내 마음은 어장에 들어간 거야. 이미 파닥거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장주들의 공통적인 변명은 나는 친절할 뿐이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대할 뿐이다. 어디서 많이 들은 말 같죠? 이상하네요. 저도 어디서 들은 말을 내가 얽는 것 같네? 그런 말을. 항상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야 돼. 예, 농담이에요. 뭐 고양이 여자는 그런 분 아니고요. 저 어장이 없어요. 그럼요. 그쵸, 이제 고양이 여자는 연세가 있으시니까요. 이제 물고기들도 다들 이제 늙었죠, 이제. 아무튼 다 진화했겠다. 육지로 올라왔겠네요, 무트로.
다 이제 슬슬 포유류로 진화하기 시작했어요. 어류에서. 아무튼 그 어장주들의 특징이 친절하다는 거는 실은 그 사람들은 상대의 친절함을 이끌어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식된 친절함이 쉽게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고양 여자님이랑 안 친하거나 아니면 내가 이상한 말만 하는데 고양 여자님이 저한테 미소를 짓겠어요? 물론 고양 여자님 미소를 짓는 사람이야. 비웃음. 아니야. 그냥 미소를 짓는 사람이야. 그냥 이런 막 미소를 지어. 못 알아듣고도 막 짓는 사람이에요. 뭘 끄덕어요. 아무튼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어장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내가 이상한 소리를 하거나 막 아까 막 우리 무슨 사이야? 칠성사이지. 막 칠성사이다. 이런 막 주먹질하고 있어. 아무튼 칠성사이 이런 말 하면 보통 인상 쓴단 말이야. 근데 내가 이런 개그만 치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만났을 때 친절함을 겪겠어요? 못 겪는단 말이야.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얘는 나한테 막 친절함을 보여. 그러면 좋다. 역시 내 개그가 먹히는 날 알아주는 사람? 실은 아니거든요. 그 사람은 어디 가나 그렇게 웃는 사람이에요. 맞아. 어디 가나 웃으니까 어디 가나 사람들이 어장에 퐁당퐁당 빠지는 거지. 맞아. 그래서 어장을 피하는 방법은 객관적으로 봐야 돼. 내가 얼마만큼 재밌는 사람이고 다른 사람을 마음을 열 수 있는 사람인가.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내 주변의 친구들을 대하는 내 모습과 처음 본 여성을 대하는 내 모습이 되게 달라. 그럼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보통 다 다르지 않아요? 되게 다르진 않지. 그런가? 되게 막 여자 앞에서 갑자기 막 그 기 세우고 막 우스에 찬 표정 막 짓고 이제 그 정도로 바뀐다거나. 그러니까 여자 앞에서 내가 일상적으로 모습을 못 보인다거나 너무 특별하게 생각하거나 일단 그게 첫 번째 힌트고 내가 사람을 대할 때 그러니까 내가 친한 여성과 이런 그 어장주가 너무 다른 태도를 보인다. 똑같은 얘기인데 그 사람한테만 유독 친절함을 느낀다. 그건 자기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 사람이 왜 그러냐면 그 사람이 굳이 나한테 친절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 가서나 빵빵 터트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같이 빵빵 터져. 그러면 괜찮은 건데 아무도 안 쳤는데 이 사람만 유독 터져. 그래서 내가 이 사람한테 다가간다? 그럼 어장이야. 거긴 100%.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자기가 객관화를 시켜봐야겠죠. 그러니까 유독 우리가 물건을 살 때도 그래요. 여기가 유독 너무 싸. 그러면 그거는 하자품일 가능성이 커요.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단 말이죠. 이제 그래서 그 내가 어장을 피하고 싶으면 내가 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내가 정말 특별한 존재인가? 특별한 존재여서 저 사람이 저렇게 특별하게 날 대하나? 그걸 생각을 해봐야 돼요. 내가 특별하게 대한다고 느끼면 실은 이 사람은 어디 가나 다 그렇게 대하고 있는 걸 가능성이 크단 말이죠. 그걸 이제 의심해 보는 게 첫 번째고 바꿔서 남자면 저 사람이 너무 잘생겨서 어장에 들어가고 싶어. 그 생각을 자기만 하겠어? 그치. 다 한단 말이야. 다. 제가 이제 많이 받는 상담 중에 그게 있어요. 헤어드레서가 너무 잘생기셨다. 얼마나? 아니, 난 모르죠. 나한테 뭐 상담인데, 뭐 돗자리에서 보는 게, 나 진짜 잘생겼다고 하니까 뭐 얼마나 해. 나 진짜. 벌써 어장에 들어갔잖아요, 지금. 어디래, 거기 어디래? 그러니까 여기저기 많아요. 여기저기 많은. 그러니까 헤어드레서 남성분의 마음을 얻고 싶다는 여성분의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알고 보면 헤어드레서 분들은 은근슬쩍 이렇게 좀 성적 매력을 어필해서 어느 정도 그렇게 층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정 고객을. 이게 가장 많은 남자 중에서 가장 많은 직업이 주변에서 헤어드레서고 두 번째가 트레이너. 저는 이제 두 부류가 아무래도 이제 몸도 좋으시고 잘생긴 분들도 많고 하니까 그리고 그거를 뭐 꼭 이용한다기보다는 터치가 있잖아, 터치. 그렇지, 터치가 있지. 스쿼트 할 때 이렇게 안 닿는 척 이렇게 주먹으로 살짝 하지만 여기로 달잖아. 이게 매너 있는 척하면서 다 돼. 뭐 턴을 중국으로 막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런 걸 이용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근데 그걸 생각해요. 이제 그 사람이 나한테 정말 특별하고 저렇게 잘생긴 사람이 너무하니까 너무너무 좋지. 좋은 건 사실이야. 가슴이 두근두근 할 거예요. 남자도 이제 여성분 헤어드레서가 이제 머리 이렇게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렇게 머리 감겨주시면서 귀를 싹 만져주시면 큰일 나. 정말 큰일 날 뻔해요. 막 정신 집중해서 참아야 돼. 그런단 말이죠. 하지만 그건 거기까지야. 거기서 선에서 멈춰야 돼. 그러니까 내가 어장에 들어가는 사람과 안 들어가는 사람의 차이는 그거를 들어가고 싶어요. 그 어장주가 굉장히 날 잘 관리해줄 것 같아. 근데 막상 거기에 물고기 있다고 생각하면 안 들어간단 말이죠. 그쵸.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아는 그 객관적인 부분을 더 부각시켜야지 그걸 자꾸 놓고 저 사람 너무 잘생겼어. 나 저기로 갈 거야 라고 해서 그거에 대한 이유를 만들어내면 안 된다는 얘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거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에게 조금 더 드리는 얘기고 실은 자기가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어장에 들어가려고 어떻게든 이유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저 사람이 다른 사람한테는 그 파마가
더 많이 받았는데 나한테는 2만 원이나 깎아줬어. 막 이런 거. 나한테 더 말 많이 걸어줬어. 나한테도 말도 많이 걸어줬어. 내 이름을 기억해. 그러니까 내 이름을 기억해. 뭐야, 뭐 매드맥스야 뭐야. 내 이름을 불러줬어야 뭐야. 그럼 아무 소용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유를 찾아낸단 말이에요. 뻔히 안 들어갈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바쁘고 특별한 사람이라 그래. 뭐 이 사람은 뭐 어디서 그래. 실은 한 발짝 떨어져서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이니까. 그러니까 어장관리를 피하는 방법은 외로움을 타지 말고, 그리고 금방 사랑에 빠지지 말며, 그리고 미래를 설계하지 말아라. 이게 남성분들한테 드리는 조언이고요. 여성분들한테는 자기의 객관적인 내면이 시키는 것이 맞다. 주변 사람들한테 물어봤을 때 나오는 대답이 제일 객관적이지 않을까? 그럴 수도 있는데 거기서도 또 맹점이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변 사람들한테 내가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객관적으로 얘기를 안 해요. 거기서부터 이미 나의 주관이 들어가 있어. 거기서부터 이미 그래서 좀 명확한 거는 좀 어려울 수도 있긴 하겠네요. 그래서 그것도 있지 않을까? 어떤 거요? 나는 얘를 좋아하는 게 확실한데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 긴가민가 할 때. 내가 얘를 좋아하는데 난 얘를 좋아하는 게 맞는데 얘가 나를 좋아하는지 긴가민가 할 때. 그걸 확인하는 방법이요? 아니 그렇게 느껴진다면 좀 의심해야 볼 필요가 있는 게 아닐까? 그거는 근데 상대가 아직 마음을 열기 전일 수도 있잖아요. 좀 시간이 지난 후에. 시간이 한 나는 10년 거의 정도? 사귀는 걸로 10년 정도 난 널 그 좋아했는데 정도로 어장에 가신 적 있었어요? 10년 동안? 물론 제 나이에는 그 정도 겪을 법도 하죠. 그쵸. 물론 겪을 법도 하지만 한 3번 겪어보셨어요? 그렇죠. 그랬을 수도 있죠. 그랬어도 뭐 무방한 나이인 건 사실인데 네네 한 2번 정도밖에 못 겪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그거는 그러니까 기간에 따라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둘이 알게 된 지 뭐 3, 4개월밖에 안 됐는데 뭐 그게 어장이다라고 좀 보긴 좀 힘들 것 같아요. 물론 3, 4개월이면 좀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이잖아요. 근데 막 그렇게 알고 지낸 게 반년이 넘어가고 거의 1년 가까이 되고 뭐 몇 년이 돼가고 이러는데 계속 그런 사이야. 그러면 이건 어장이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좀 크겠네요. 고양이님 말씀대로. 어장을 피하는 방법. 마지막으로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외로움은 연애한다고 풀리진 않아요. 연애 시작하면 처음에 잠깐은 좀 외로움이 풀리고 하는데 그 외로움을 풀기 위해서는 혼자서도 외롭지 않은 사람이 연애에서도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혼자서도 잘 노시는 게 일단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니까 혼자서 외로우니까 자꾸 그냥 어장인 거 알면서도 자꾸 변명하면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냥 그러지 마시고 외로움을 좀 잘 이겨내 보시고 그리고 금방 사랑에 빠진다라는 거는 어떻게 말리긴 힘들어요. 그렇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건 말리긴 힘든데 누구를 만나더라도 너무 섣불리 그 사람과 어떻게 될 거다라고 단정 짓거나 환상에 갔거나 아니면 비관적인 미래를 꿈꾸거나 그러지 말고 그냥 현실 그 자체를 좀 즐기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어장관리를 했던 그녀를 혹은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욕하지 말고 그냥 잊으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새로운 사랑을 하면 되니까요.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안 해요? 안 하려고 그랬는데.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